자, 물리학 실험 강의 시작합니다. 자, 물리학 실험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은 문제인식에서 너네가 자율적으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시 몇 가지를 줬습니다. 그거를 오늘 추가 설명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너네가 지금 5반하고 6반 친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게 물리학 2랑 물리학 실험이죠. 자, 물리학 2랑 물리학 실험 이제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수행평가가 하나 있죠. 수행평가가 좀 줄어가지고 한 가지만 본다고 했습니다. 수행평가 한 가지는 너네가 학교에서 오면은 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나머지 활동을 이제 이거를 하나만 하기에는, 이 하나만 해서 적기에는 바이트 수가 그렇게 다 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를 더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게 물리학 2에서 이제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자율 활동을 선생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줬죠. 그래서 요거를 참고할 겁니다. 이거를 수업 시간에 너네가 호기심이 든 거를 해결해왔으니까 이걸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빈 칸, 요거를 뭐 할 거냐면은 실험 단원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실험에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되고, 원래는 이거 두 개 다 수행평가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행평가를 하나 하게 되면서 얘는 뭐 할 거냐면은 그거 할 겁니다. 그거 자율적 탐구 활동. 이 자율적 탐구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율적 탐구 활동을 너네가 이제 첫 번째 수행평가는 결국에는 2차 실험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2차 실험 설계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학 2랑 물리학 실험이랑 실험 몇 가지, 총 12에서 13가지의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선정해서 하나는 물리학 2에 하나는 물리학 실험에 2차적 실험을 설계하는 걸로 해서 수행평가를 할 겁니다. 이건 오늘 처음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자율적 탐구 활동은 여기 이거 수행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제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는 기존에 했던 실험을 너네가 변형하는 거고, 얘는 이제 너네가 하고 싶은 실험을 설계해 보는 겁니다. 원래 시간이 더 많고 너네가 학교에 왔다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실제 해보는 것까지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설계까지 해보고, 이 설계하면서 이론에 대한 학습까지 하면 좋겠죠. 이런 것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실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탐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학탐구 실험에서 했던 면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자의 방법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방법이고, 뭐냐, 요 단계를 거치는데, 면역적 탐구라는 게 뭐냐, 관찰 현상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가설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 인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 인식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예시를 줬던 겁니다. 그래서 IYPT의 기출 문제를 선생님한테 예시를 줬죠. 이런 예시 문제와 함께 너네가 따로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걸 하셔도 됩니다. 자율적인 거니까. 하지만 생각이 안 난다면은 요 안에도 훌륭한 문제니까 여기에서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인식, 우리가 궁금한 상황에 대해서 너네 나름대로 가설, A라면은 B일 것이다 라는 변인에 의한 가설, 결과의 가설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실험을 설계해서 결론, 실험을 통해서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면역적 탐구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탐구 활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건 진짜 약간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뉴턴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중력을 떠올린 건 아니지만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한 거예요. 저게 왜 떨어지고서는 어떤 견인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사과의 질량에 따라 떨어지는 가속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사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사과가 떨어지는 높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사과가 떨어지는 고도와 또는 위도에 따라서 가속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변인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변인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가설을 설정한 겁니다.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 값이 커질 것이다. 크기가 커지면 가속도 값이 줄어들 것이다. 높이가 높아지면 가속도 값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하고서는 그거를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를 해야겠죠. 이거 넘어가고. 자, 이거는 선생님이 1학년들 상대로 예시를 낸 건데 이거 지우고 문제인식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어떤 변인에 영향을 받는가, 이런 문제인식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가설을 질량이 커지면은 떨어지는 가속도 값이 커질 것이다, 이런 가설 설정을 했죠. 그러면 이 탐구 설계를 하면서 변인을 만들어야죠. 변인 통제를 해야죠. 변인 통제. 우리가 배운 변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통제 변인, 통제 변인 중에 조작 변인, 그 다음에 통제 변인, 그 다음에 종속 변인.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 종속 변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가설을 세웠다면 조작해야 될 게 뭡니까? 질량이겠죠. 그러면 통제해야 될 게 뭐야? 떨어뜨려 봐야 되는데 높이가 동일해야겠지? 그 다음 크기가 동일해야겠지? 그 다음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고도와 위도에 따라 이런 것도 동일해야 될 거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모양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등등등.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할수록 더 좋은 실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가 뭐야? 가속도 값이지. 가속도 값. 그래서 가설대로 가속도 값이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 값이 커지는 결론이 도달한다면은 가설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것이고. 자, 이 정도 이제 너네가 알 텐데, 여기서 너네의 생각을 많이 담을수록 너네는 훌륭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담을 만한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은 일단 요게 첫 번째 생각을 담을 만한 부분이지. 문제인식을 했어. 그러면 어떤 변인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런 변인, 조작 변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제외해서 아주 다양한 통제 변인까지, 이렇게 통제 변인을 생각해가지고 실험을 좀 더 정밀하게 만드는 너네의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기초적인 거고, 좀 더 심화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자, 요 조작 변인을 만든다는 건 결국 뭐냐? 가설을 설정할 줄 알았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가설을 설정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그냥. 두 번째, 이유가 있어서. 그냥 설정할 수도 있어. 그냥 질량 같으니까, 질량이 커지면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실험을 설계해서 결론이 도달한 후에 이게 왜 그런지를 좀 더 이론적으로 공부해 볼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설이 좀 더 의미가 있으려면은 여기에 이유가 있으면 좋아요. 이유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다는 사실을 너네가 알고 있어. 우리가 3년 동안 그래도 과학 공부를 했잖아. 중력이 커지면 질량이 커지면 중력이 커진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가 커진다는 것을 가설을 세웠다. 이런 너네가 알고 있던 거를 활용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훌륭한 활동이겠죠. 그럼 선생님도 이게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이제 뭐냐면은 이거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실험을 설계하는 거야. 자, 변이는 설정한 것까지 좋은데 이거를 실험을 설계하려면은 많이 고민을 해야 돼. 자, 크기가 똑같았는데 질량만 달라지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크기만 똑같은데 질량만 달라지게 하는 실험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상상 속에 A라는 공이 있고 B라는 공이 있는데 크기는 동일한데 B가 질량이 더 큽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실제 실험을 하려면은 실제 크기가 동일하고 질량이 다른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찰흙을 만들고 여기는 찰흙인데 여기다가 뭐 돌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질량을 계속 뭐 플러스 몇 그램씩 100g씩 추가한다든지 이러한 디테일한
방법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세우는 거는 상상 속의 세상에서 가능하지. 정확하게 높이 크기 통제된 상황에서 질량이 통제하는 걸 상상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너네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돼. 너네의 생각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고민이 들어가야 돼. 이런 거에서 너네가 실험을 설계하는 센스, 감각이 있구나 이런 게 드러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한 다음에 결론에 도달하고 너네가 거기서 피드백하면서 배우고 뭐 그런 느낀 점까지 들어가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할 겁니다. 선생님 이거 다 하라고 못하겠어. 그냥 이렇게 가설만 세우고 이렇게 통제 변인까지만 하는 것도 훌륭해. 근데 너네가 좀 더 의미 있게 너네가 지금까지 그래도 과학을 했다는 그런 역량을 어필하고 싶다면은 너네의 생각을 좀 어떻게든 집어넣어 보세요.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하는 실험 설계는 너네가 원하는 전공, 진로와 관련이 있으면은 훌륭하겠지. 훌륭하겠어요. 뭐 전기면 전기, 뭐 공학이면 공학, 건축이면 건축, 뭐 교육이면 교육, 뭐 여러 가지면 여러 가지. 선생님이 좀만 더 좀 폭을 넓히겠습니다. 그래도 과목이 좀 변경돼도, 그러니까 물리뿐만 아니라 화생지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이 돼도 좀 봐줄 거야. 그 대신에 물리적 느낌이 좀 나긴 나야 돼. 물리적 느낌이. 그래서 너네 전공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걸 줄 거냐면은 요걸 줄 거야. 요 양식을 줄 거야.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예시를 적어 놓은 거거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대학교 때 했다고 소개했던 그 PPT 기억나? 검은 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걸로 한번 해봤어. 내가 너네라고 생각을 해보고. 탄성이 있는 고리를 단단한 바닥에 세워놓고 이를 위해서 누르면 고리가 위로 튀어져 오른다. 공이 튀어오른 높이와 이와 관련된 변수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이게 문제 인식이야. 탄성 있는 고리가 이게 크기가 이렇게 누르면은 튕겨져 오르잖아. 근데 이게 어떤 변인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싶대. 이게 문제 인식이야. 근데 이 문제 인식하는 것도 꽤 어려워.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예시를 좀 준 거고, 그 예시가 아니더라도 너네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다면 그걸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설을 3가지 세웠어. 가설을 3가지. 그러니까 가설이 3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실험도 3가지가 있겠지. 실험은 여러 가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가설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가설 설정하는데 가설 설정에 이론적 배경이 있지. 이 이론적 내가 갖고 있던 지식 때문에 이런 가설을 세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뭐해서 적용해서 이런 가설을 세웠다. 이거를 선생님은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게 없으면 빈칸으로 두세요. 그냥 이것만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있다면 적으세요. 자, 후계 법칙, 역률 이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탄성을 변화시키는 길이와 관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직경이 클수록 더 높이 튀어오는 것을 생각해낸 거야. 플라스틱은 구분자 결합 에너지가 다시 보관한 탄성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높이, 위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아는 거를 활용하는. 자, 여기서 또 너네가 주의해야 될 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의미가 없어. 너네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활용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맞다 안 맞다? 그건 없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조작을 세웠죠. 첫 번째 실험은 조작하는 게 직경. 그럼 통제해야 할 게 너비, 변화율, 그 다음 플러스 종류. 두 번째 실험 너비, 그럼 직경, 변화율, 플러스 종류가 통제. 이건 변화율, 이게 우리 3가지밖에 없지. 훌륭한 실험은 아닙니다. 더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높이 뛰어오른 높이를 보고 싶은 거야. 변화될 게. 그래서 직경이 커지면 높이가 뭐 달라질 것, 너비가 더는 변화율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실험을 만든 거지. 그래서 너네가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물까지 적어보시고 이렇게 실험을 설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좀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너네의 생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너네의 생각이. 그런데 이렇게 글로만 표현하면은 선생님이 이해하고 너네가 이제 나름대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면 그림이 들어가면 좋거든? 그러면 그림은 그냥 너네가 A4지에 그림 그린 다음에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올려도 돼. 상관없어. 아니면 진짜 뭐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허접하게라도 하던가, 아니면은 뭐 뭔가를 이용하든가, 뭐 패드를 이용하거나 상관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A4지에 그린 다음에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 실험을 하는 과정을 조금 사진으로 선생님 띄워놓은 건데 이건 예시일 뿐이지 너네가 직접 해가지고 사진 찍으라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떻게 할지를 설명을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요거까지 하면은 훌륭한 거야. 요거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훌륭한 거야. 근데 여기까지 하는 건 선생님이 바라지 않아. 여기까지 안 채워도 그냥 받을 거야. 위에 실험 설계까지만 해도 그냥 받을 건데 이건 뭐냐? 이제 그 위에 거를 하면서 너네가 궁금한 게 생겨야 돼. 이게 뭐랑 관련이 있을까?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개념들을 너네가 한번 알아보는 거지. 이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네가 이런 개념을 이런 책 또는 이런 논문 또는 이런 학술지를 통해서 알아서 이런 걸 배웠다. 이해돼?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 훌륭하겠지만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는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궁금해서 했다 싶은 사람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어도 받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선생님이 너네한테 줄 파일은 요거야. 그러면은 이거 쓰셔야 되고 요 가설 설정의 이론적 배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설은 만들어야겠지. 이것도 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셔야 되고 실험 방법, 그림으로 설명까지 하셔야 돼. 근데 마지막에 이 이론에 대한 원리 이해하는 거는 너네가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그 대신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할 때는 좀 더 많이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올려줄 거야. 이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줬던 문제 예시, 물리적 문제 상황에 대한 예시야.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니까 뭐 여기서 하셔도 되고 이거는 기초적인 문제야. 실전화기가 어떤 줄을 이었을 때 소리가 가장 잘 날까? 실전화기 뭔지 알지? 그럼 실전화기 뭐 길이, 종류, 뭐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 파동이잖아. 파동을 어떻게 좀 공부할 수가 있겠지. 제주도 따위 병은 어떻게 바람을 견딜까? 구멍 뚫려 있는데 어떻게 바람 잘 견딜까? 보온병은 왜 단열 잘 될까? 열 전달이지. 그다음 창문의 구조와 상태를 보에 따라 환기 정도. 창문의 구조와 모양,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환기 정도가 다른데 왜? 뭐가 관련이 있는 건가? 유체가 들어가겠지. 소리의 전달에 미치는 요인, 소리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매질, 파동의 매질. 그다음 자기장에 힘을 미치는 자기장에 의한 전자 움직임 뭐 이런 거. 그다음 내진 설계, 건축하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체의 무게와 부피 그리고 높이에 따라 떨어지는 시간초가 이건 정말 기초적인 물리 기초 문제 예시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주어진 예시 중에서 해도 좋고 너네 나름대로 자유주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세요.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할 거고 이제 온라인 클래스 밑에다가 이제 파일을 올려놓을 거야. 이건 언제까지 받을 거냐? 5월 말까지. 5월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까지 받을 겁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선생님이 카톡방에다가 제출 URL을 올려놓을 거야. 거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물리학 실험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저번에 했던 내용 또 복습을 좀 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이론 수업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